쇼핑을 마치고 나면 꼭 영수증을 확인해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더 쇼핑을 하는 편이에요. 세일 기간에 하는 쇼핑의 묘미는 사은품 아니겠어요? 현재 자산 상태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지난 10년간 월급과 보너스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현재 수중에 있는 자산은 2억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월급 관리의 비법을 전수해드릴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직장 생활을 5년을 했건 10년을 했건 월급쟁이라면 꼭 따라다니는 월급 관리의 고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매월 청구되는 카드값을 보면 카드를 꺾어버리고 싶다고요?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나가는 돈은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를 위해 돈 좀 모아보자고 마음먹지만 작심삼일이라고요? 통장 정리를 해도 돈이 어디로 흘러와서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요? 적은 월급을 어떻게 관리해서 본인의 목표를 이루고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시죠? 지금부터 30일 동안 나의 월급 관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월급 관리 재테크 트레이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관리를 방해하는 5적을 알아보자. 첫 번째 적, 한 바구니식 통장 관리. 월급 관리를 방해하는 첫 번째는 적은 돈 관리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한 바구니식 통장 관리입니다. 월급을 들여다보면 돈의 흐름은 딱 3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모이거나 쓰이거나 아니면 통장에 그대로 남는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단순한 3가지의 현금 흐름을 우리는 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진짜 이유는 바로 매월 달라지는 2가지의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 딱 정해져서 변하지 않는데 쓰는 돈과 남는 돈은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게다가 이 돈줄기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한 통장에서 섞여서 돌아간다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혹시 여러분은 통장 정리를 하면 무엇이 확인되시나요? 보시는 화면은 어느 직장인의 통장 정리 내역입니다. 정말 한눈에 봐도 너무 복잡하네요. 이걸 보시면서 3가지의 현금 흐름인 모으는 돈, 쓰는 돈, 남는 돈이 각각 얼마인지 쉽게 파악이 되십니까? 비슷한 예로 여러분의 옷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옷장은 모든 종류의 옷이 하나의 서랍장에 담겨 있는지, 아니면 속옷과 겉옷, 양말, 셔츠 등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월급도 이처럼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거나 2개 이상의 통장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더라도 만약 원칙 없이 나누었다면 이것도 한 바구니식 통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월급 관리를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월급 관리를 방해하는 2번째 적, 할인에 민감한 소비. 월급 관리를 방해하는 2번째 적은 바로 이 비정상적인 소비 패턴을 만드는 할인에 민감한 소비입니다. 평소 쇼핑을 좋아한다는 한 소비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쇼핑을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저는 꼭 세일 기간을 이용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특가 상품만 이용하는 알뜰 소비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채워서 사은품으로 5천 원짜리 상품권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다른 상품을 살 수 있잖아요. 쇼핑을 마치고 나면 꼭 영수증을 확인해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더 쇼핑을 하는 편이에요. 세일 기간에 하는 쇼핑의 묘미는 사은품 아니겠어요? 이 소비자는 사은품을 얻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채우는 것을 알뜰 소비라고 하네요. 뭐든지 5만 원어치만 더 산다면 15,000원 상품권을 받게 되니 절약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알뜰 소비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수박을 사야 한다면 둘 중에 어떤 수박을 사게 될까요?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상적인 소비 패턴을 가졌다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얼마나 필요한가, 가격은 적절한가를 확인하고 소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소비 패턴을 가졌다면 먼저 싼 것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필요한가만을 확인하고 소비 결정을 합니다. 즉, 두 개의 수박 중에서 왼쪽의 수박이 단순히 쌀 것 같다고 해서 구매하는 것은 알뜰 소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단순히 가격만 보고 소비하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월급 관리를 방해하는 세 번째 적, 신용카드 생활입니다. 월급 관리를 방해하는 세 번째 적, 신용카드 생활. 월급 관리를 방해하는 세 번째 적은 월 예산을 무너뜨리는 신용카드 생활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껏 사용한 금액을 신경은 쓰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잊어버리기 일쑤고요. 생각과 달리 지출이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실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시점이 한 달 뒤로 연기되며 한 달 동안은 아무런 이자 없이 돈을 빌려 쓰는 셈이 되죠.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썼다면 그 한 달은 소비는 있으나 결제는 없는,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한 달입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다가오면 지난달 사용한 카드 값을 갚는데 이번 달 월급을 다 쏟아붓고 이번 달 생활비는 또다시 신용카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시작되죠. 평생 한 달 대출로 살아가는 시스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신용카드 사용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월 예산이 불분명한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체크카드를 주로 쓰시는 편이세요? 저는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를 다 사용을 하는데 신용카드만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월 예산을 정해놓고 있다 그래도 자꾸 이렇게 넘어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신용카드 반, 체크카드 반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월급 관리를 방해하는 네 번째 적, 목적 없는 저축. 월급 관리를 방해하는 네 번째 적은 바로 목돈 마련을 방해하는 목적 없는 저축입니다. 배는 우연히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드넓은 바다로 나가 수천 킬로미터 항해하는 배가 오랜 기간 거친 파도와 거센 바람을 이겨내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목적지를 향한 고정된 방향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는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직장 생활 11년 차 직장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기업에 취직해서 술, 담배도 안 하고 회사와 집밖에 모르는 절제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10년 동안 매달 200만 원 넘게 저축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현재 자산 상태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지난 10년간 월급과 보너스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현재 수중에 있는 자산은 2억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저는 알뜰히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전문가의 눈으로 보건대 이분은 10년간 일하며 받은 돈에 비해서 모아놓은 돈이 확실히 적은 편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목적 없는 저축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쓸 용도가 확실하지 않은 목돈은 불필요한 구매를 부추기기 때문이죠. 즉, 만기가 된 예금이나 적금을 애초에 정해두지 않은 용도로 사용해 버리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돈을 모으시나요? 노후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커다란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벤트성으로 유럽 여행 한번 가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벤트 자금 그런 걸로도 용도로도 또 돈을 모으기도 하고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저축에 분명한 이름표를 붙여 놓으셨나요? 월급 관리를 방해하는 5번째 적, 부족한 금융지식. 월급 관리를 방해하는 5번째 적은 바로 건전한 투자를 방해하는 부족한 금융지식입니다. 경제의 중요성은 TV 뉴스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뉴스의 첫머리는 언제나 경제 뉴스가 차지하고 금리, 환율, 주가지수 등 경제 지표가 필수 전달 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 금융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만큼 경제와 금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트레이닝을 통해 기본 금융 지식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변화를 보는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바구니식 통장 관리 시스템, 할인의 유혹, 월 예산이 없는 신용카드 사용, 목적 없는 저축, 부족한 금융 지식, 월급 관리를 방해하는 오적.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앞으로 나의 월급 관리를 혁신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